부작용이요. 사실 부작용에 대해 말하려면 다이어트 약이 실제로 어떤 기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 다르거든요. 다이어트 약은 크게 식욕 억제제, 흡수 저해제, 그리고 대사 촉진제, 부피 형성제, 기타 소화기 약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지방 흡수 저해제도 대표적이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식욕 억제제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데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좀 떨어뜨리게 해주는 약들이 있어요.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에 작용하는 거는 펜타민이나 펜디마트라진 계열이 대표적인데요. 이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구분돼서 한 달 내로 사용되는 걸 권고하고요. 최대 3달 이내까지만 사용하는 걸 의학적으로는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던가 잠이 잘 안 온다던가 이런 항진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뇌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계열로는 벨빅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GLP-1 호르몬 유사체인 싹센다도 식욕 억제 효과가 아주 좋아요. 이 중에 벨빅이랑 싹센다는 안전성이 있어서 좀 오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흡수 저해제로는 우리 몸에서 리파제라는 지방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를 억제하는 약인 거예요. 그럼 몸에서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까 대변으로 다 그대로 나가게 되고 그만큼 에너지 섭취가 안 되는 거죠. 대사 촉진되는 카페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써서 몸의 열 생성이나 대사율을 높여서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게 하는 거고요. 부피 형성제는 알긴산제제가 대표적인데 위에 들어가면 물을 200~300배 빨아들여서 위를 빵빵하게 배가 부르게 포만감 있게 느끼게 해줘서 식사를 덜하게 해줍니다. 그 외에 소화기 약으로는 변비약, 위산 저해제, 위장관 운동성을 도와주는 약, 유산균 이런 거를 해서 다이어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소화기 기능을 도와주게 되고요. 또 아주 드물게는 일시적으로 꼭 필요할 때 부종을 빼는 이뇨제나 갑상선 기능 약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 그건 상담을 잘 받아보고 꼭 필요할 때만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 약들의 기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그 약마다 그 기전에 맞춰서 있습니다. 그 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죠. 그 비만 자체가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증,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말하는 이상지질 혈증, 각종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관절염이나 담낭, 담석 같은 여러 가지 질환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비만이신 분들이 비만 약을 사용해서 식사 운동 조절에 더불어서 살을 뺀다. 그럼 그거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이어트 약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이어트 약은 짧은 기간 드시면 좋기는 좋죠. 나라에서나 의학적으로 한 달 미만으로만 권고하고 최대한 의사 판단상 부작용이 없고 괜찮아도 3달까지만 복용해야 된다.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심혈관계나 각종 합병증을 생각하고 중독성을 생각해서 그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걸 참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약을 써보신 분들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식욕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니까 괴롭지가 않다. 원래는 먹고 싶은 걸 참는 그 괴로움이 너무 큰데 이건 식욕이 억제돼서 내가 막 그렇게 힘들게 먹을 걸 참지 않고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니까 그게 기분이 좋아서 다이어트의 선순환이 되고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기분 좋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2달을 유지해서 살을 빼면 몸의 위 사이즈도 줄어들고 적게 먹는 양에 몸이 적응을 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고 몸이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이어트 약이나 그런 주사를 용량을 줄여가면서 그때는 생활 습관만으로 쭉 유지를 해서 요요 현상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바로라는 게 정말 바로를 말씀하시는 건 진짜 안 되고요. 출산은 몸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근골격계 뼈마디 한 군데 한 군데까지 전신이 정말로 그때는 호르몬 변화라던가 너무나 약해져 있고 그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 개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도 개인의 기저 상황이나 비만도나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데 최소 3에서 6개월은 지나서 복용하는 거로 권고를 드려요. 그때도 물론 진료받고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고요. 약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 자체가 에너지 섭취량이 저하가 돼요. 돌 전 아기를 돌보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약을 먹어서 내 에너지를 소진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거는
육아를 유지하는데 너무 고되고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고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아기를 키워놓고 시작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3개월, 6개월 만에 그래도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분유로 다 바꾸시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 처방 받으셔야 됩니다. 약동학적 그런 자료들을 보면 약이 체내에서 한 6일에서 8일 정도면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일주일 이 정도 두고 끊고 그 다음에 임신 준비하시면 되긴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정상 체중인 분이 약을 먹어서 저체중이 될 정도로 체중을 뺀다. 그러면은 임신이 되는 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비만이신 분들은 건강한 식사와 운동 관리를 하면서 다이어트 약을 병행해서 체중을 뺀다. 그럼 그 자체가 오히려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영양 섭취가 줄어들고 약으로 인한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 대사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제나 특히 엽산 이런 거는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사실 그거는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월경 시작일 기준으로 4주까지 그때가 사실은 수정으로 치면 2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월경 시작일 기준으로 임신 4주 그때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때는 자궁벽에 붙는 착상을 하기까지 기간이거든요. 아이에게 약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아예 착상을 안 하고 걔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의 성분이나 유해 인자를 이겨내고 착상을 한다. 그러면은 100% 정상, 기형이 없이 100% 정상으로 자라게 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월경 시작 이후 한 달 전까지 약을 먹었다. 그런데 아기가 지금 이렇게 아기집이 보인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전혀 기형의 위험 없이 100% 정상으로 자란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5주에서 10주, 그러니까 수정 3주에서 8주는 아기가 조그마한 그 배아가 장기를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약물이든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여서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약들이 있는데 다행히 현재 시판되는 다이어트 약 중에는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큰 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그 시기에 다이어트 약을 좀 복용했다. 그러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남은 임신 기간 동안 더 건강하게 건강 관리 잘 하면서 기다리고 예쁜 아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은 정말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몸이 일단 너무 아프고 지치고 힘든 것이 많고 살도 쪄 있고 머리도 빠지고 뭔가 외모적으로 안 좋은데 더 설상가상으로 그 조그만 애기한테 온 정신을 쏟느라 나의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쓸 시간이 전혀 없어요. 머리하고 옷 사고 화장하고 이럴 시간도 없고 쇼핑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외모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고되고 힘들고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달 한 달 몇 달씩 1년씩 키워갈수록 엄마가 자기를 위해 투자할 시간이 조금씩 생기니까 조금 힘을 내시고요. 아무래도 바쁜 와중에 자기한테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 위주로만 살게 되고 그렇지만 고된 육아 중에서도 본인의 건강이나 그런 걸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힘내세요.